자, 화에 대한 감정이 아이들한테 무조건 화내지 마, 그만해, 또 짜증 부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에 대한 감정이 뭐고 또 내가 이 화를 어떻게 조절하고 또 건강하게 이 화에 대한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지를 알려주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마음 빛깔에서는요, 이렇게 간편지도서, 수업용 PPT, 어플, 아이랑 놀이동 홈TV를 통해서 사전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 마음동화와 마음동화 빅북으로 아이들과 같이 마음을 만나는 시간 가질 겁니다. 특히 이제 2단계이기 때문에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화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고 나누어야 할지를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2주차에서는요, 우리 매트를 가지고 마음 숨을 쉬고 마음 춤을 통해서 그 마음의 힘을 함께 신체로 표현해보고 마음 자석과 밴드 스티커로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주차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이 이 화난 마음을 아무렇게나 막 몸으로 표현하고 소리를 막 지르고 사람한테 짜증내면서 상처를 줄 것이 아니라 이 고함 상자에 내 화를 다 넣고 또 내가 화가 난 마음을 표현해 보았다가 또 마음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건강하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편안하고 안정되는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고함을 실컷 지르고 화난 표현을 했더니 그 다음 내 마음은 또 어떻게 됐는지를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리고 4주차에서는요, 고릴라 북을 통해서 유아용, 교사용으로 이렇게 가져가시게 되고요. 이 고릴라 북을 통해서 소리를 조절하면서 내 화난 마음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이 소리를 내가 조절하는 그 리듬감을 통해서 내가 좋을 때, 나쁠 때, 또 내가 화가 났을 때도 조금 화가 났을 때, 많이 화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이 북치는 장단에 맞춰서 소리가 변화되는지를 확인하고 나에게 나타나는 이런 표현들에 대한 것도 이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달 동안 그렇다면 화가 난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 마음 빛깔스럽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마음이 부글부글 뜨겁고 화난 마음을 들여다보고 생각하면 화를 멈출 수 있다는 거 아이들이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또 친구야, 화가 많이 났구나. 어떻게 이렇게 화가 났니? 잠깐 멈추고 한번 숨 쉬어봐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음을 만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동화 빅북으로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유아들이랑 충분히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니까 누나의 쿠키를 동생이 뺏어가는데 막 약 올리는 모습 때문에 누나가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지르는 화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때 어떻게 이렇게 화가 나게 됐는지 또 이런 화났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게 될 거고요. 또 이럴 때 이제 화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내 마음을 돌보고 편안해지는 고릴라의 색깔을 그려보면서 화났을 때 고릴라의 모습, 또 화가 난 것을 잘 조절해서 편안해진 고릴라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면서요. 아, 내가 화가 났다고 이렇게 고릴라처럼 막 성질을 부려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동생이 두려워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요, 화가 났어요. 친구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네. 우리 동생이나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화가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번에는 이 화를 나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화를 표현하는 동물을 고릴라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고릴라는 실제 그렇게 공격적이거나 화를 잘 내는 동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순한 동물인데 자기의 어떤 가족이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했었을 때 종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가슴을 두드리면서 굉장히 화가 난 모습을 통해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굳이 화가 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어떠한 일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벌어지고 그 화가 나는 일이 벌어져서 일어나는 나의 분출된 행동, 그 행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들이 어떤 부분에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줄 수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번에 하게 될 겁니다. 자, 시작송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리에 앉게 되고요. 또 아이들과 같이 마음이가 나와서 이제 자신의 얘기를 하겠죠. 자, 마음이는 쾌감정, 불쾌감정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불쾌감정이기 때문에 불쾌감정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내가 너무 속상해. 동생이 내 그림을 망쳐놨어. 어머, 너무너무 속상했겠다. 그래서 동생한테 너 왜 그랬어? 하고 소리 졌는데 엄마가 오히려 동생을 혼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혼내요? 보통 첫째를 혼내죠. 첫째는 그냥 괜히 억울해.
첫째가 혼난 거예요. 그랬더니 더 억울하고 화가 나서 속상해서 소리 지르면서 운 경험 마음이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마음, 속상한 마음, 화가 나는 마음을 이렇게 마음이를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탐색해 볼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도 마음이 같이 이런 일이 있었니? 얘들아, 그러면 이런 일이 또 언제 있을까? 한번 우리 사진을 통해서 볼까? 얘들아, 이럴 때 있었어? 여자애들은 특히나 동생 또 그러기도 하고 또 같은 또래 친구들끼리도 저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또 애들이 또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 동생도 저래요. 오빠가 저래요. 막 이런 얘기도 하겠죠. 자, 그때 지금 동생 표정은 어때? 웃고 있네. 그럼 더 열받아. 그쵸? 괴롭히는데 자기는 웃고 있어. 나는 지금 열받아가지고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러면 또 하지 말라는 그 반응 때문에 동생은 더 재밌어가지고 더 약 올리고 놀리죠. 결국 어떻게 돼요? 터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터져서 화가 나서 야! 하고 소리 질렀는데 어떤 동생들은 누나 무서워하고 울면서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엄마한테 되려 혼내는 경우가 있고 저렇게 저 친구처럼 오히려 더 놀리는 경우가 있어요. 얼레리 꼴레리 화내는데 하나도 안 무섭죠? 이러면서 더 놀려. 그러면은 엄청 열받죠. 이런 상황들을 아이들과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보이니? 그래, 저런 경험 있었지. 괴롭힘을 당할 때 마음은 어때? 특히나 저렇게 괴롭힘 당하는데 약 올리면서 웃을 때 너희들 마음 어때? 그렇구나. 얘들아, 우리 원 안에서도 교실 안에서도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런데 저 친구가 너무 열받아서 화가 났어. 친구들도 저렇게 화를 냈을 때 어땠어? 맞아. 그럴 때 친구가 화가 나면은 뭐 그것 가지고 화를 내고 그래. 그런 친구가 있고 미안해. 너 진짜 화날 때까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 자, 이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니? 라고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내가 아닌 다른 친구가 놀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다른 친구 놀림 당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맞아요. 다른 친구들 놀림 당할 때 옆에서 같이 놀리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야, 친구 그만 놀려 라고 의롭게 또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우리 친구들이 어떤지, 내가 놀림을 당할 때 기분이 어떤지, 또 너희들이 놀렸던 적은 있었는지. 그럼 내가 놀림 당할 때 다른 친구가 그걸 막으려고 화를 내줄 때 또 마음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화에 대한 얘기를 할 부분들입니다. 화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작적 정의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아이들과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 경험에 대해서 막 경험담을 얘기했다면 이제 마음 동화를 얘기해 주셔야겠죠. 마음 동화에서 화를 말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장에서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참을 수 없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화예요. 화가 왜 나는지에 대한, 왜 답답하고 왜 속상한지에 대한 원인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참을 수 없고 이걸 막 열받아서 막 터질 것 같은 이 마음이 대체 뭐냐? 이 감정 자체는 화다. 이 불쾌하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이 감정이 화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들아, 동화 속 쪽에 뭐가 보여? 맞아. 엄마가 쿠키를 만들어 주셨는데 동생이 뺏어가는 모습이야. 누나의 표정은 어때? 이제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친구들도 이런 일 있었니? 맞아. 근데 이게 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 원에서도 내가 먹고 싶었던 간식 일부러 천천히 먹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나 그거 안 먹을 거지. 내가 먹으러 갈게. 이렇게 뺏어 먹는 친구가 있어. 이럴 때 또 어때? 맞아.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 뭐야,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마음 같이 공감하는 시간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숨을 깊게 쉬면서 한번 마음 깊이 따라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서 화가 나고 내 마음을 몰라줘서 화가 나고 내 힘으로 또 할 수 없어서 내가 마음대로 하지마 그만했는데도 계속 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동물이 됐어요? 고릴라가 됐어요. 이 고릴라는 누군가가 나를 보호하지 않고 또 내 가족을 보호하지 않을 때 또 뭔가 지금 고릴라가 갖고 있는 고릴라의 그 종족의 장소를 해치려고 할 때 보호하기 위해서 막 화를 내기도 해요. 우리 누나도 지금 너가 나를 너무 화가 나게 하고 너가 지금 내 물건을 뺏어가서 내가 너무 화가 나. 그쵸? 항상 이렇게 먼저 화내지 않고 처음에는 같이 놀고 재밌게 하다가 계속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나를 방해하고 나에게 힘든 것을 할 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이때 우리 친구들도 이런 적이 있었는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내 맘대로 했었을 때, 가족이나 누나나 친구가 화가 났을 때 그때 나는 어떤지. 되게 재밌는 거는 내가 화나게 해서 화를 냈는데 화낸 사람한테 뭐라 그러는 경우.
그럼 되게 화가 나요. 그쵸? 화를 내게 하지 말던가. 왜 화를 내게 만들어가지고 화냈을 때 왜 화냈냐고 또 짜증을 거기서 내는 거죠.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더 화는 증폭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가 났지만 화가 난 나의 행동이 또 이 친구한테 보여줬을 때 서로 화가 전달되고 오히려 또 어떤 상황에서는 앞에 있는 대상자가 내가 화냈던 동생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상처받은 동생이 나한테 되려 화를 낼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라는 이 감정이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타인에게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에게 처음에는 화를 만들어내게 한 그 장본인도 화를 낸 사람도 서로 계속 화가 더 증폭되고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내 자신이 소중하다는 생각과 내가 그래도 지금 내가 이거를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나를 화나게 만든 상황이 있었구나.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각자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 소중하다면 뺏어 먹어서 누나가 화났구나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누나는 그래 이거 뺏어 먹은 것에 대해서 내가 말로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화를 내서 제가 너무 놀랬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이해해주고 생각해주는 힘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때 어땠어요? 화가 잠시 많이 났지만 잠시 멈추고 동생이 너무 놀란 마음을 보면서 미안해하고 그래 내가 화내서 미안하다. 그리고 또 그것을 보는 부모님이 형제끼리 싸울 때가 제일 속상하거든요. 형제끼리 싸울 때 또 그것을 분노를 터뜨리지 말고 너 다음부터 쿠키 이렇게 먹으면 나 진짜 속상해. 그리고 너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주면서 또 동생이 다음부터는 그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가족을 저희가 예로 들었지만 친구 관계에서도 굉장히 많고 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선생님들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친구끼리 싸우는 모습 보면 또 그것도 속상하거든요. 또 그 얘기를 부모님한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 마음동화 하실 때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신다면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끼리 싸우면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과 마음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있을 법했던 이 화난 감정에 대해 동화로 이해하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마음이 부글부글해요. 홈 하고 터질 것 같아요. 참기 힘. 네, 마음동화의 영상은요. 마음동화는 어쨌든 이 스킬컷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멈춰져 있는 그림으로 되어 있지만 영상은 처음에 이제 엄마가 얘들아 간식 먹어라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쭉 나오기 때문에 흐름을 조금 더 잘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동화를 봤었을 때는 동화를 다 읽어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동화 안에서 되는 포인트적인 부분들, 경험을 얘기하는 것으로만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그랬구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음 드로잉 때는요. 화가 나서 새빨개진 고릴라가 물건 다 부수고 있는 거예요. 짜증나! 막 집어 던지고 상 엎고 막 이러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화가 잠재워지나요? 당장 화가 잠재워질 수 있지만 화를 막 내고 난 다음에 딱 돌아보니까 물건이 부서져 있고 제일 우리 부모님들 아시지만 제일 화났을 때 순간 핸드폰 잘못 던졌다가 핸드폰 액정 깨져 있으면은 내 자신에게 또 화가 나잖아요. 네, 그런 거랑 같아요. 아이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장난감 던지고 막 엎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 장난감이 엄청 소중한 거였어. 그럼 또 소중한 걸 깨트린 내 자신이 화를 내 모습 자체도 화가 막 납니다. 그러면서 나를 또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과 얘기하면서 자, 잠시 내가 화를 낸 것을 가지고 막 터트린 다음에 후회하지 않도록 잠재우는 방법이 뭘까? 옆에 보니까 고릴라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쿠키 옆에 보면서 책과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잠재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너희들 화가 너무 났었을 때 내가 막 물건 던지고 싶을 때 이 마음을 잠재우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제가 원에 있었을 때 한 아이가 너무 친구를 주먹으로 때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화가 나면 행동부터 먼저 가는 행동파 아이였던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그게 딱 보여져가지고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얘야, 너 화가 났을 때 이 주먹으로 때리게 되면 너가 화가 난 이유를 알기도 전에 너가 때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위험한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오해하게 될 것 같아.
자, 그렇다면 너가 화가 나게 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친구가 너를 괴롭혔다거나 친구가 너를 놀렸다거나. 그럼 그때 너가 주먹이 먼저 나가지 말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너가 그때 당시에 딱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근데 이 친구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먹을 내보내지 말고 주먹을 밑으로 내려. 화가 나면 주먹을 앞으로 보내지 말고 주먹을 밑으로 내려서 내 모든 화를 이 밑에 주먹에다가 다 담아서 눈으로 그 친구한테 째려보면서 얘기를 해. 화를 품은 것을 풀라는 게 아닙니다.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어른도 안 되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겠습니까? 내가 화가 난 얼굴을 가지고 그 친구한테 정확하게 할 말을 명확하게 하고 그 대신 너가 앞으로 나갈 주먹을 밑으로 내려서 땅을 때리듯이 땅한테 그거를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아이가요, 그거를 노력하더라고요. 왜냐고요? 너가 오해받지 않기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신이 화가 난 이유를 선생님이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뭔가가 안정감을 갖게 돼가지고요. 그때부터는 내가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화를 멈추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이 화난 마음을 얘기하실 때 이렇게 아이들한테 행동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르쳐 주시면은 아이들이 빠르게 행동 수정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화에 대한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빛깔이 썼는 얘들아 뭐라고 할까? 같이 따라해볼까? 기분이 나쁘고 속상해. 썽이 나는 것을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래. 자, 기분이 나쁘고 속상해서 막 썽이 나는 것 자체가 화라는 마음이야. 그 화라는 마음을 우리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해. 몹시 못마땅하고 언짢아. 너가 못마땅하고 지금 이 상황이 나는 정말 너무 싫어. 나를 기분 나쁘게 해. 그래서 성질이 나 막 화가 나. 그걸 보고 사전에서는 화라고 해. 그런데 이때 그러면 화를 내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일까? 아니야. 화를 내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자, 한번 볼게요. 화를 내는 이유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좌절했거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일이 계속 되어지지 않아서 포기하거나 좌절해야 할 때, 또 몸이 몹시 피곤해서 내 몸이 내 주차를 못할 만큼 힘들 때, 근데 회사 가야 되거나 어린이집 출근하셔야 될 때, 몸 아파 죽겠는데 출근해야 될 때만큼 화가 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관심을 받고 싶은데 관심을 주지 않을 때, 나를 불쾌하게 막 자꾸 내 엉덩이 만지고 자꾸 내 몸 만져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요. 그럼 화가 나죠, 당연히. 또 주의를 끌고 싶은데 주의가 끌리지 않을 때, 또 내가 화나는 상황에서 통제가 되지 않을 때, 내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길 때, 이런 여러 가지,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들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있어서 나를 보호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왜냐면 나를 자꾸 엉덩이 만지는데 화 안 내고 계속 만져 이럴 순 없잖아요. 화내서 하지 마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성교육할 때도 하지 마세요 라고 화내게 만들잖아요. 화를 내야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고 생존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또 같이 함께 청소해서 다음 놀아야 되는데 정리는 맨날 정리하는 애만 정리하고 정리 안 하는 애는 계속 정리 안 해요. 그럼 화나거든요. 그땐 화를 낼 수 있겠죠. 같이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해야 될 때 누군가가 하지 않을 때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열심히 하자고 화를 내는 경우 또 정의를 지키기 위한 의분이 있죠. 다른 친구가 그 괴롭힘을 당하는데 괴롭히지 마! 하고 옆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친구가 대신 화를 내어주는 그런 정의로운 화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라는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들로 인해 그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보일 수 있다. 한마디로 아까도 말했지만 화가 난 이유가 많은데 주먹부터 나가면 그 주먹으로 나간 이 화 때문에 나쁜 사람으로 요인이 찍힐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아이들과 챈트송을 불러주시면 되겠죠? 자, 챈트송 한번 같이 따라 부르고 가보겠습니다. 다스려요. 화, 다스려요. 화. 기분이 나쁘고 속상해. 성이 나는 것을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말을 매일. 화. 네, 여기서 보면은 다스려요. 마음을 다스려요. 화의 마음. 마음을 다스려요. 화의 마음. 네, 파이트. 네. 그리고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이 안에서 막 끌어올라요.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한 거예요. 상한 것을. 속이 상해서 성이 나가지고 막 발을 동동거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잠시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화를 멈추는 힘이다라는 것을 챈트송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송하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주에서는요, 이
화를 그렇다면 멈출 때 어떻게 멈출 수 있겠는지 마음숨을 통해서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 마음을 멈추는 힘을 가지고 신체로 이제 이 화에 대한 마음을 막 2명씩 짝을 지어서 화를 신체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후에 이 화 동작을 마음춤을 통해서 같이 춤을 춰보고 또 마음 선생님의 춤을 또 따라해보는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끝나고 나면 마음 자석과 마음 밴드를 통해서 내 마음을 전달하는 실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화가 난 마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렇게 화가 났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친구가 먼저 나한테 사과도 안 하고 동생이 먼저 사과를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화를 멈추겠느냐? 그렇다면 화가 난 마음을 잠시 멈출 때 누군가가 말을 해서 멈추거나 누군가가 나한테 맛있는 걸 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멈출 수 있는 방법, 바로 마음 숨이라는 거 아마 이쯤 되면 아이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숨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하겠다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시작송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방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숨을 쉴 때는 항상 기본 자세 먼저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마음 숨에 대한 회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복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화가 앉아서 하고요. 내 몸을 이렇게 숙였다가 일어나면서 이제 숙일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일어날 때 숨을 내쉬는 이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숨을 들이마시면서 아래로 내려갈 때는요. 좋은 숨을 들이마실 때 내가 갖고 있는 화를 잠시 멈추고 땅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 사람 쳐다보면 열받으니까. 환경 쳐다보면 열받으니까 잠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래 잠시 아무것도 보지 말고 밑에다가 내 화를 내려놓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래로 쳐다보면서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오히려 더 오해받아. 화나는 마음을 돌아보는 힘이 생겨요. 내가 왜 화가 났지? 그리고 들면서 부글부글 참기는 화가 사라지고 답답하고 터질 것 같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얘기해야겠다. 너가 이렇게 해서 화를 낸 거야 라고 얘기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3초를 쉬는 것은 그 숨을 내 안에 들이마신 숨을 잘 내 몸에서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3초는 꼭 쉬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홀딩 타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음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 숨을 쉴 때 우리 아이들이 그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막 가슴이 뛰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화가 펑 하고 터지는 그 마음을 이제 잠시 내려놓으면서 친구들의 마음을 잘 들을 수 있는 따뜻한 아이라는 걸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뜻한 아이이기 때문에 나는 무슨 힘이 있어요? 화를 멈추는 힘이 있어요 하고 아이들이 쑥쑥 힘을 외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화를 멈추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외쳐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힘을 가진 아이들이 이제는 내가 몸으로 한번 표현해보는 거예요. 자, 부글부글 어떻게 했었지? 부글부글 끌어오를 수도 있어요. 펑! 펑! 하고 터지는 거. 붕꽝 고릴라처럼 해보자. 붕꽝 이렇게 춤을 춰볼 수도 있고요. 화산이 터지는 것 같아. 그리고 삐쭉삐쭉 내 머리가 서는 것 같아.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화를 표현하는 것들을 몸으로 표현해보고 그럼 화를 멈추는 거 어떻게 해요? 숨쉬기. 숨 쉬는 춤도 해보고 또 마음을 이렇게 도닥거려주는 춤도 해보고 또 막 콧구멍 들어 올리면서 화를 다른 식으로 변형시키는 웃긴 춤도 춰보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같이 여러 가지 신체 표현한 후에 아이들과 우리가 자주 알고 있는 동요 있잖아요. 어리송아지가 부뚜막에 앉아 울고 있어요.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막 이러면서 아이들과 이렇게 화가 나는 동요도 있어요. 화를 표현할 수 있는 재밌는 동요들을 가지고 같이 노래를 불러본 다음에 우리 마음춤 또 영상과 같이 해보시면은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이 마음춤을 참여할 수 있어요. 마음이 부글부글해요. 이런 식으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음 자석과 마음 밴드로 나를 가장 화나게 했던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화가 날 때는 멈춰요 하고 붙이면서 얘기해 주시고 또 화를 많이 나는 친구들한테는 이 밴드를 통해서도 잠깐 멈춰봐. 응? 이러면서 아이들이 서로가 멈출 수 있는 구간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달은 화를 멈춰야 돼. 그만 화내. 싸우지 마라고 하는 훈육보다
화를 낼 때는 어떻다고? 멈춰요! 하면서 같이 멈출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이렇게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뒷면에는 아이들이 멈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내가 어쩔 때 화가 나는지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챈트송과 함께 마무리해 주시고요. 마음 숨 쉬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화를 멈추는 힘을 넣는 시간 가지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주차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인데요. 이번에 고함상자입니다. 이 고함상자에는 고릴라가 그려져 있어요. 여기 고릴라가 그려져 있지요. 이 고릴라와 함께 이 직관이 나와요. 직관. 네, 이렇게 따로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스티커도 조절이 되실 건데요. 스티커도 가게 될 건데요. 이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화가 난 마음에 스티커를 붙여서 화난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날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런 동물무늬나 다이너마이트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화가 났을 때 내 얼굴과 화가 났을 때 내 몸에 내 마음의 이런 날씨 상태를 대신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 직관을 꽂아서 직관에다가 내가 화났을 때 내 마음을 마음껏 터뜨릴 수 있도록 여기에 내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배웠던 마음숨으로 화를 멈춰보았는데 화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짜증냈었을 때 소리 지르고 싶고 막 울고 싶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 선생님은 쿠션에다가 얼굴 뒤집어 쓰고 소리 질렀어. 바깥에서 소리 지르면 다른 사람들 시끄럽다고 할까봐. 이불 뒤집어 쓰고 소리 지르고 그랬어. 아니면 노래방 가가지고 혼자 노래 큰 소리로 불렀어.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송을 가지고 마음숨을 통해서 자리를 앉고 마음동화 회상한 후에 고함상자를 통해 이게 진행되려고 합니다. 이 마음 표현 통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고함상자. 자, 이 고함상자에 무엇이 그려져 있나요? 네, 고릴라 그려져 있고요. 여기 양옆에는 이 마음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요. 고함상자 옆면에 화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요. 보시면 깊은 호흡하기, 음악 듣기, 말로 표현하기, 화 그림 그리기 여기 있습니다. 마음 음악을 들으면서 이 고함상자를 만들 건데요. 이 고함상자에서 보시면은 화가 난다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막 소리 지르고 때리고 화가 난다고 친구한테 고함 지르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상하게 할 수 있고 다치게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내가 소리 지르면 다른 친구들이 시끄러워할 수도 있고요. 그럼 또 내가 더 소리 화가 나가지고 더 큰 소리로 지를 수 있고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을 보여주면서 둥근 막대에 상자를 꽂아서 완성해보고 고함상자에 나한테 화난 마음을 한번 여기다 표현해본 거예요. 화가 난다! 짜증난다! 그만해! 하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질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을 다 표현했더니 어떤지. 그러면 어때요? 고함상자가 다 하고 나면은 또 힘들어요. 몸도 힘들어져요. 그리고 내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또 목도 힘들고 소리 지르면 배도 땡겨. 그럼 화가 날 때 내 목소리가 어떤지 생각해보고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면서 내가 이 화났을 때 나가는 말 또 화났을 때 나의 모습을 여기다가 그 소리들 있잖아요. 소리들이 이 안에 어떻게 여기 보시면은 이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을지 이 안에 내가 화난 마음이 들어갔을 때 이 안에는 어떤 내 화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어떤 모습인지 예를 들면 뭐 괴물을 그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기 연기를 그릴 수도 있겠죠. 내가 화를 품었더니 여기 연기가 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내가 여기에 내 화를 다 담았을 때 이 상자 안에는 어떤 모습일지도 생각하면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챈트송을 통해서 화의 마음을 다스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숨을 쉬고 마음의 힘 쑥쑥을 외친 후에 마침송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 이제 마음을 나누는 놀이 시간이에요. 고릴라 북을 통해서 아이들과 같이 이제 내 소리 또 리듬을 조절하면서 화났을 때는 쿵쾅쿵쾅쿵쾅 두드리고 또 조금 내가 이제 미안해할 때는 토닥토닥토닥 두드리고 웃을 때는 또 달랑달랑달랑하고 두드리는 이런 리듬감에 따라서 내 이제 화의 마음을 조절하고 다른 감정을 또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아이들한테는 이 고릴라 북이 나가고 선생님들한테는 더 큰 고릴라 북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는요 이렇게 네, 여기 보시면은 뭐 목닥북으로 한 손으로 연주하는 거, 한 손으로 트레몰로 뜨뜨뜨뜨뜨 두드리는 거, 또 두 손으로 한 번에 연주하는 거, 두 손을 번갈아 연주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큰 소리, 작은 소리, 강약을 조절해서 아이들이 내가 강하게 두드릴 때는 내가 강하게 화난 마음을 알게 하고 그런 부분으로 이 빅북, 네, 여기 보면은 악보, 우리
가사집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한 달 동안 아이들이 화를 내거나 화를 조절하는 힘을 실천해 보았다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같이 놀이를 통해서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시작송에 따라 자리에 앉고요. 마음속으로 아이들이 이제 시작을 알리는 시간 한 다음에 마음 동화를 다시 회상하면서 얘들아, 우리가 저때 마음 숨을 쉬었다면은 어떻게 했을까? 그래, 동생한테 베개 던지지 않고 화분 던지지 않고 말로 했겠지? 아니면은 고함 상자에다가 소리 지른 다음에 동생한테는 좋은 말로 했겠지? 뭐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 고릴라북이에요. 고릴라북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면서요. 얘들아, 고릴라가 왜 화가 났을까? 화가 났을 때는 어떤 소리로 고릴라는 자신이 화가 난 것을 표현할까? 맞아. 고릴라는 가족이 위험해질 때 화를 내는 동물인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잖아. 그럼 화가 나게 하는 얘들이 너희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 화가 났을 때 우리 고릴라처럼 어떻게 소리를 낼까? 쾅쾅쾅쾅쾅 소리를 내겠지. 또 화가 난 마음에 미안해서 미안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소리를 낼까? 작은 소리 툭툭툭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아이들과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이요. 한 명이 아니라 15명에서 2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이걸 들고 있으면 이 아이들이 선생님이 치라고 할 때 칠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받자마자 때립니다. 받자마자. 그러면은 선생님들 목소리가 아이들한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실 소음 공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들한테 주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 너희들의 화가 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고릴라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고릴라부로 먼저 하나를 보여주시고 한 명씩 나와서 이걸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한두 명의 아이들을 먼저 데리고 나와서 시범으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선생님이 우리 감정 악보를 가지고요. 이 부분을 먼저 시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범으로 보여준 다음에 선생님이 쿠쿠 하고 말할 때는 뚜루루루 해보고 쿵쾅쿵쾅 할 때는 두 손으로 하는 거고 또 콩콩콩 할 때는 콩콩콩 때리는 거고 이 지금 밑에 있는 이 아빠 고릴라, 엄마 고릴라, 아기 고릴라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들이 미리 먼저 해보시고 아이들과 같이 해야 아이들이 막 때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진행하실 때 선생님들 소리가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거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릴라 가족의 나들입니다. 여기 고릴라 가족의 이 가사는요, 저희 마음비가 자체적으로 아이들과 화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가족의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따로 노래 멜로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아빠 고릴라가 면도를 해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음료를 그냥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알 수 있는 뭐 다른 동료들과 같이 접근해서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내용이 점점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음료를 넣지 않아도 아빠 고릴라가 멋지게 면도해요. 아빠 고릴라 얼굴이 크크 하면서 선생님들이 여기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쿠쿠에서는 트레몰로로 띠리리리 이렇게 치는 거 있어요. 타다다닥 하고 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타다다닥 하고 치시면 되고요. 또 엄마한테 콕콕콕 할 때는 콕콕콕콕 그리고 쿵쾅쿵쾅은 쿵쾅쿵쾅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또 쾅쾅쾅쾅 하고 이제 화가 났어요. 아빠 고릴라 마음이 쾅쾅쿵쿵 화가 날 때는 쾅쾅쾅쾅 하고 하시면 되고요. 또 엄마 고릴라 마음은 쿵쿵쿵쿵 하고 그 강약 조절을 좀 다르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이랑 그 아기 고릴라까지 막 싸웠잖아요. 아기 고릴라가 서로가 화해를 하는 거예요. 화해할 때 미안해 콩콩콩 마음의 문을 열어줘 콩콩콩 미안해하는 마음은 콩콩콩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키키키키 하면서 트레몰로로 키키키키 하면서 치시면 되고요. 콩캉캉 키키키키 콩캉캉 이런 식으로 작게 우리 강약을 조절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정에서는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릴라 북으로 친구가 놀아주지 않아서 화가 나요. 엄마 아빠가 나랑 같이 놀러 가자 그랬는데 안 놀아가줘서 화가 나요. 네, 화가 나는 마음은 엄마 아빠한테 소리 지르거나 떼쓰고 울지 않고 고릴라북을 활용해서 해도 돼. 그리고 또 화가 날 때도 하지만 또 내가 행복할 때도 기쁘다는 의미로 콩캉캉 이렇게 쳐도 된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알려주세요. 특히나 이 고릴라북을 처음에 딱 들 때는요. 이게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이렇게 얼굴을 대고 보면은 세상이 모두 빨갛게 보입니다. 네, 이것도 아이들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화가 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화가 난 것처럼 보여. 또 나를 화가 나게 만드는 것으로 보여. 나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래서 이 빨갛고 화가 나는 마음, 울퉁불퉁하는 마음, 이 열받는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쿵쾅쿵쾅 치면서 내 마음의 소리를 여기다 담아서 내 화난 마음을 훌훌 날려버려 보렴. 이렇게 아이들과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칠대송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요. 화가 난 마음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고 내 마음에 다시 한번 화를 멈추는 힘을 쑥쑥 담아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외친 친구들에게 너는 화를 멈추면서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멋진 친구야 라는 의미로 상장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선생님들이 전체 아이들한테 주면은 제일 나이스. 그런데 너무 아이들이 많아서 주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면요. 대표로 한 명을 주고요. 그 중에서 제일 이제 같이 참여도가 높았던 아이들 대표로 한 3명 정도 주시면 그 다음에도 아이들이 나도 내가 저기 앞에서 선생님한테 받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겠죠. 그 대신 상장은 모든 아이들한테 주시되 대표로 몇 명을 받게 하시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송을 하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집에는 이렇게 아이들과 화가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한 스노우볼을 만드는 이런 또 가족과 함께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의 화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부모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에도 힘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모님들을 도울 수 있는 내용도 다 있으니까요. 꼭 부모님들과 함께 화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11월에는요. 이렇게 부모 교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대인 교육법입니다. 네, 우리 지구를 움직이는 1%의 유대인 교육법을 확인해 주시고 아이들과 같이 좋은 시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린 교육연구소에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져 있으니까요. 같이 선생님들 놓치지 마시고 부모 교육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 마음빛깔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11월 1일 수요일 오후 5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